네, 안녕하세요. 염승회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공시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급계약 체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6월 21일부터 보시게 될 것 같고, 저는 6월 20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이제 공시들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공급계약 수주 공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정액을 뭐 매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주를 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사례지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참 잘 나갈 때죠. 옛날에 정말 그 2020년에 정말 화려했고 2023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에 2020년부터 막 초대형 기업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당시엔 정말 지금의 조선주처럼 배터리주들이 정말 호황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매출액 대비 무려 465%짜리 계약이 터져버립니다. SK이노베이션에 그때 당시로 2.7조 양극재 계약이죠. 하이니켈. 그래서 그때는 뭐 워낙 또 장밋빛일 때니까 그래서 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고,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주가 당연히 급등했죠. 요게 그날이거든요. 발표한 날. 당일 주가 25% 급등하고 이렇게 주가 올라갔는데, 뭐 그 후로 주가가 뭐 정말 뭐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 불과했죠. 뭐 엄청나게 올랐죠. 하나의 예시인데, 뭐 공급 계약 한다고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의미 있는 계약들이 나오면 주가에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주 계약을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공시 통합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지정하시고 공급 계약 보고, 여기 상세 조건 열기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닫기로 돼 있는데 상세 조건 이제 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하면 이제 이렇게 요런 표가 뜰 텐데, 여기에 이제 공급 계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공급 계약을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하셔가지고 쓰셔서 검색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코스피 기업은 매출액이 5% 이상이면 무조건 공시해야 되고요. 코스닥 기업은 10% 이상. 근데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기업이 5% 정도 나왔어요, 매출액 대비. 그건 공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이제 자율공시라 그러죠, 보통. 그거는 이제 의무공시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는 좀 작지만, 뭐 우리 이런 수주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땐 보통 자율공시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 나온 것들 그냥 한번 제가 6월 13일 날 이제 검색했던 건데요.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동아소시홀딩스. 6월 13일이고, 제가 이제 밤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밤에 집에 가가지고 하나씩 다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ST젠 바이오가 있죠. 그 회사가 CMO 업체거든요. 위탁 생산. 계약금 98억. 매출 대비 16.78이니까 의무공시에 해당이고, 국내 제약사 누굴까요? 저는 왠지 제 생각에 동아ST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 거 보면. 그래서 경영상 비밀 유지는 누군지는 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아ST 자회사, 그쪽 자회사죠. 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ST젠 바이오죠. ST젠 바이오가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하는데, 뭐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동아소시홀딩스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주요 제품 비중이 이제 바카스, 오쏘몰, 이거 이제 직접 다 찾으시면 돼요. 요즘 뭐 AI도 워낙 잘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다 보셔도 돼요. 다 나와 있고, 저는 되도록이면 전자공시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긴 합니다. 아니면 버틀러 같은 사이트에 정말 잘 돼 있죠. 동아ST 지분 23%, 동아ST랑 이제 ST팜, 이 두 개가 상장 회사고, ST팜 지분 가치가 꽤 되죠. 그 다음 동아제약, 비상장, 바카스, 뭐 오쏘몰, 용마로지스, 물류회사, ST젠 바이오가 이제 여기 있죠. 비상장이고 80.4%, 지분 가치는 1160억 정도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뮬도사라는 이제 그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라라라는 신약이 있는데, 요거의 복제약이 이뮬도사고, 이 이뮬도사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죠. ST젠 바이오가. 그래서 요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석, 동천수, 동아우측하는 물류, 뭐 생수, 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걸 하는 이제 기업들이고, 요거 다 합치면 지분 가치 한 2천억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분 가치 다 더하니까 한 1조 5천억 되는데, 순차익금은 6,360억이니까
차입금 빼줘야 되거든요. 순차입금을. 네. 그러면 8,689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시총이 7,800억이니까 6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주사니까 한번 이게 또 요즘에 지주사가 좋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좀 주가도 올라왔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ST젠 바이오를 한번 볼 필요는 있고 ST젠 바이오를 들어가 보면 이제 9,000리터 규모의 항체 바이오 송도에 공장이 있고요. 위탁 생산. 근데 이 회사 경쟁력이 있는 게 유럽하고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 공장이. 그리고 핵심 CMO 스텔라라 바이오. 요게 스텔라라 시장 규모가 16.65조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약이에요. 여기에 이제 일부 바이오시밀러를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주주 환원 23년도에 505억. 여기에 이제 매년 50% 정도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 250. 연간 26년까지 3.3% 준다는 얘기예요.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요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거든요. 확 올랐죠. 요거 이제 위에가 물류고, PBR도 좀 낮은 수준이고, 뭐 PBR 한 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한 배는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좀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는 거고, 과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여기 수주공시 떴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사례 이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그 수주공시 보면서 좋게 봤던 기업 중에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딱 3개가 들어와요, 사실. 작년에 아마 많이 아주 지겨우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공시 설명해 드리잖아요. 아마 그때마다, 야, 이 회사 또 공시 나왔네. 이 회사 또 나왔네. 아마 이 3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맞다. 근데 실제 3개 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선박용 엔진 수주. 이게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다 더한 겁니다. 총 7,200억. 현대 마린 엔진. 옛날에 STX 중공업이죠. 중국향 조선소 수주 금액이 3,600억 합쳐서. 중국 비중이 50%. 중국이 당시에 막 수주 싹쓸이 할 때거든요. 근데 엔진을 우리나라한테 맡긴 거죠. 그 회사가 마린 엔진. 총 16번 수주 중에 중국이 9번. 그래서 엄청난 수주를, 요때입니다, 요때. 수주. 받았고, 24년부터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다 이제 올해 터져버렸죠, 위로. 조선주 날라가면서. 이 회사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다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대형 선박 엔진의 주 엔진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선박용 엔진 만듭니다. 선박 가격이 10% 차지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미포의 이제 엔진을 아마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투 스트로크 엔진, 크랭크 샤프트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연소가 이거 옛날에 작년에 함께 배우기 조선할 때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기억이 나면 지금은 다 가물가물하시죠. 그리고 엔진 산업 특징 이것도 그때 소개해드렸고, 엔진은 바로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사가 수주를 따낸 다음에 이제 엔진 계약을 따로 맺어요. 선주랑 이제 또 협상도 한대요. 그래서 조선사가 선박 수주한 뒤 5에서 7개월 후에 엔진 제조 계약을 맺고 25에서 34개월 동안 엔진 제조한 다음에 선박 인도되기 전 5, 7개월 전에 여기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조선가랑 거의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요. 선박 이 가격 자체, 이 엔진 가격이. 그래서 아무튼 선박에 좀 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신조선가 계속 올랐고 엔진 물량도 계속 늘고 환경 규제 때문에 이중연료 추진선이라 그러죠. 이걸 DF라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보고서 보시다가 조선 보고서 중에 엔진 쪽에 뭐 LNG DF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중연료구나. 뭐냐면 이중연료는요, 하나는 중유, 중유는 좀 환경이 안 좋지만 중유랑 LNG를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연료.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저 중유를 쓰고 어떤 구간에서 LNG로 연료를 해가지고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죠. 요게 이제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물량도 증가하고.
그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 엔진, 중국 컨테이너선 싹쓸이 하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높아요. 중국 24년 11월 기준으로는 예. 그리고 중국도 DF 추진 엔진이 필요하고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도 만들었어요. 이제 LPG도 친환경이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이제 미포의 중형 엔진. 사실 이렇게 분석하면 뭐 끝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다 사실 뭐 작년에 분석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터보 차저도 직접 만들고. 예. 그래서 사실 주가 좀 많이 올랐죠. BHI도 작년에 아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공시 많이 나왔죠. 계속 수주가 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6월까지 제가 이게 다시 봤거든요. 총 21개. 2조 4,995. 매출액의 600%예요. 예, 거의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까 에코프로가 매출의 400%. 여기는 물론 이제 여러 번 나눴지만 600%가 된 거죠. 이게 쌓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가 61.7%나 잡혔고 주로 LNG 쪽이에요. LNG 복합 화력 그리고 원자력 설비도 일부 있었고 근데 원전주로 최근에 또 급등도 했지만 사실 원전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높진 않고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보일러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때 한번 모멘텀 받았고 한참 헤매다가 달려버렸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BHI도 작년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수주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8월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 발전용 기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주요 고객사, 주기기와 보조기. 요거 옛날에 이제 원전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원전 설명드릴 때 함께 배우기 그 원전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뭐 원전보다는 사실 이쪽이에요. 여기 HRSG. 여기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요게 핵심이었죠. HRSG가 요겁니다. LNG를 보내서 여기서 터빈을 이제 돌리거든요. 또 저걸 LNG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일로 보내죠. 그게 한 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폐열 같은 게 나와요. 폐가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좀 환경에 안 좋은 가스가 나오거든요. 부산물로. 얘를 받아다가 여기서 돌려버립니다. 여기서 수증기로 아무튼 이제 뭐 끓인다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증기를 또 만들어서 일로 한 번 더 보내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이중. 두 번. 여기서 한 번 폐가스 이용해서 배열해서 보일러에서 다시 일로 보내서 전기 한 번 더. 이중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 전기를 두 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남는 건 이제 해수에 방류하기도 하고. 요게 바로 HRSG, 요 배열 해수 보일러. 요거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LNG 발전소에 요게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요. 예. 요거 세계 이제 1등으로. 그러니까 LNG 발전소 많이 지으면 야 이거 좋겠구나. 근데 진짜로 LNG 발전소가 대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급등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 요 바깥에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을 누출 없이 안전하게 보존. CLP 내벽에 설치되어 이제 보호판 역할하는 거.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 전환, 신재생, LNG, 원전. 그러니까 BHI한테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 스토리텔링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죠. 전력 부족하죠. 원전, LNG. 물론 신재생은 뭐 싫어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런 거 이제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숫자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수주 잔고, ROE도 플러스 전환. 원래 막 적자 보고 그랬어요. 안 좋았다가 이렇게 이제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주 공시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HD 현대미포는 이제 여기서 좀 생소했던 배가 2번 수주 봤는데, 제가 이건 강연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LNG 벙커링선. 네, LNG 벙커링선 수주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조선주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주 이제 거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아무튼 LNG 이제 여기 벙커링선 2월 10일 날 4척, 요때 5월 22일 날 2척. 되게 생소한 배죠. 합쳐서 이제 전체 매출의 19%인데, LNG 벙커링선은 어쨌든 지금 그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한 선박이 이제 벌금 매겨요. 아까 중유 같은 거 있죠. 그것만 쓰면 탄소 배출이 많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데 한국 배를 이제 써야죠. 어떻게 보면. 예, 중국 배를 미국이 규제하니까. 그러면 아까 LNG 이중 연료 추진사 기억나세요? 예, LNG를 연료로 하는 그게 친환경 선박입니다. 그 선박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 선박은 LNG가 연료잖아요. 그런 선박들이 많아지면 LNG 연료를 누군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연료 넣어주는 선박이 바로 이 주유해주는 벙커링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유, 보통은 중유를 많이 써요. 근데 질소산화물류,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LNG로 바꾸는 거죠. 네. 노후 선박 교체도 있고 친환경 연료, 중국 선박 교체, 미 조선업 재건, 이런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LNG가 워낙 좋았는데, 하니까 국내 조선도 좋은데 여기에 벙커링선까지 이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벙커링선은 바다 위의 주유소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LNG 연료 추진선은 현재 LNG 그 전체 선대 1.2%밖에 없대요. 잔고가 15%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 LNG 선박이 현재 2배 정도 늘어날 거래요. 28년까지. 그러면 LNG 벙커링선도 그에 맞게 늘어나야죠. 예. 그래서 LNG 벙커링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이제 배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배 옆에 가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신조선가가 이제 일반 원유 운반선의 2배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가 주력이 됐고, 현대미포가 세계 1위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IBK 보고서에 저도 그 내용까지 몰랐는데, LNG 연료 탱크 있잖아요, 여기에. 벙커링선에. 연료 탱크를 세진중공업이 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개를 본 거죠. 현대미포랑 세진중공업. 아, 이 2개구나, 벙커링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강연회 때도 한번 소개도 해드렸고, 뭐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죠. 세진중공업 여러 번. 예. 근데 한참을 안 가다가 이제 세진중공업이 요즘에 갑자기 날아가 버렸죠. 예. 그렇게 못 가다가. 어쨌든 요런 이제 벙커링선 또 이제 그때 발굴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 그 후에 LX 일렉트릭도 이때 이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공급한다고 이때 공시가 뜬 거죠. 그랬다가 한번, 근데 당시에 이제 주가가 박살날 때입니다. 왜? 전 세계 증시가 막 그 트럼프 때문에 막 미국장 폭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뭐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LX 일렉트릭은 뭐 저것도 있지만 사실 요거거든요. 배전반. 요 배전반을 빅테크에 공급해요. 거기가 XAI, 일론 머스크 회사 있잖아요. AI. 거기에 공급을 해요. 배전반은 뭐냐면 이렇게 발전소에서 변전소 통해서 이렇게 이 전력이 오잖아요. 이거를 뿌려줘야 돼요. 뭐 건물 어디다 뿌려줄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배전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배전반은 변전소에서 온 전력을 받아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데 분배하고, 또 배전반은 그럼 거기다 몇 층에 보낼 거냐. 1층에 보낼래? 2층에 보낼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명에 보낼까? 전자기기에 보낼까?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이제 배전반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력 분배해주고, 과부하 보호하고, 안전 제어해주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 이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걸 공급하는 겁니다. LS 일렉트릭.
근데 LX 일렉트릭이 저번에 기억나세요? 제가 그 LX 일렉트릭하고 LS 전선, 뭐 대한전선은 한번 저희가 카드 뉴스로 소개해드렸죠.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진짜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투원 투게더에도 올려드렸고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로 이 바다에다가 케이블 깔아서 연결해서 보내는 건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직류로 바꿔주죠. 교류를. 그럼 이 직류를 한 단계 전압을 올려버려야 돼요.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야 됩니다. 끝에서. 여기서 올렸다가 갔다가 여기서 내려줘야 돼요. 이걸 인버터라고 그러거든요. 이 인버터 만드는 회사예요. 중에 하나. 이 변환용. 변압기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이긴 한데 이 인버터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는 회사가 HVDC 변환용 이제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바로 LX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또 이런 HVDC 여기랑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게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 그리고 S&T 에너지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봤던 이 수주 공시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거 3개. 뭐죠? BHI, 현대 마린엔진, 요 S&T 에너지. S&T 에너지는 뭐죠? 에어쿨러. 에어쿨러는 냉각해는 거예요. 발전소, LNG 발전소 있죠. 이게 뜨겁잖아요. 여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공기로. 그걸 에어쿨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안 갔던 이유가 있어요. 잘 못 갔던 게. 미국의 LNG 시장이 열렸는데 이 회사는 미국이 아니라 중동이에요. 거의 수주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입니다. 자, 이때 저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12월 23일 날 공시가 하나 뜨는데 미국 회사의 공시를 한 거예요. 베첼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중동에 원래 뭐 중동에 많이 했고 그래서 주가도 꾸준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열 교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1등 업체고 BHA가 제일 잘하는 HSRG 있죠. 이것도 비중이 꽤 돼요. 30%는. 요게 아마 전 세계 점유율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고 열 교환기.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LNG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죠. 저걸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공냉식 열 교환기가. 근데 중동은 물이 없잖아요. 물로 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수주가 되게 많아요. 이 플랜트 가열 온도가 300도거든요. 그래서 냉각이 필수적이고 물이 부족한 사망, 순행식보다 공냉식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공냉식이 순행식의 4분의 1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LNG 발전소를 얼린다, 식힌다 이런 개념이고 미국에도 드디어 진출한 거죠. 그때. 그래서 미국 원래는 중동 위주였는데 사우디 아람코 이런 데 했다가 드디어 미국에 LNG 발전소 지어주는 1위 업체 베첼로부터 719억 원. 발전소에 에어쿨러 필요하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에어쿨러가 어디에 또 필요하냐면은 LNG 공정에서 액화 있죠. 액화시킬 때. 그러니까 LNG를 액화시키는 공정에서 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얼려버려야 되거든요. 천연가스를 얼릴 때, 액화시킬 때. 그때 에어쿨러가 탁 식혀주는 거죠. 얼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쟁사가 차트 인더스트리인데 이 회사가 당시에 에어쿨러 수주가 폭발한 거예요. 이 회사에만 이제 발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S&T 에너지한테도 아마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신규 수주가 폭발했고 작년에 엄청난 수주를 따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NG를 얼려요. 여기 요 프로판에서 요게 이제 열 교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로 얼려버리는 거죠. 영하 162도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보관하는. 요거 이제 AI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38도로 일단 먼저 냉각시키고 혼합 냉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162도까지 얼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거죠. 요런 이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교환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에어컨. 그래서 저도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거라. 그리고 이제
아무튼 요 내용도 요렇게 이제 공시를 통해서 AI까지 해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은 드렸고, 공급 계약 한다고 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그런 공급 계약들은 많이 이렇게 눈에 띄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올해도 있겠죠. 계속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요즘엔 공급 계약 공시 많이 안 나와요. 예, 근데 계속 이제 보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최근에 공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 엔지니어링. 근데 주가 올랐다 다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ESS가 핵심이잖아요. 이거 알루미늄을 직접 만들어서 이런 이제 ESS 장치라든가 이런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종합 조립 회사예요. 예, 정말 조립 잘합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막 서버 조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폭스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서진 시스템 폭스콘 같은 기업이에요. 조립해 주는 거죠. 예, 어떤 제품을. 주로 해주는 게 ESS, 반도체 장비, 인공위성, 예, 이런 부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도 하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일 기대하는 게 요거죠. 근데 스페이스X가 그저께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에 폭파했더라고요. 이렇게 발사 전에. 그렇다고 해서 우주 산업이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RBR 머신을 인수해가지고 요 사업에 이제 진출했고, 미국에서 우주 사업 하려고 스페이스X에 이제 주요 기자재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게이트웨이 안테나, 렉, LEO,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부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이트웨이 안테나에도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합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ESS죠. 미국의 에너지정.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에너지 고속도로 있죠. 여기 핵심이에요. 근데 고객사 플루언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여기가 완전 실적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올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ESS는 그 서진 시스템이 에이스 엔지니어링한테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수주 계약 상대방이 에이스 엔지니어링인데 여기로 보내고 얘네가 플루언스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루언스가 안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 좀 주가 부진했던 거죠. 근데 이건 좀 최악은 지난 것 같고, 포인이나 삼성 SDI도 고객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 생산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텍사스 공장이 올해 가동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이 이제 빠졌던 이유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막 베트남 관세 때려가지고 한번 빠졌죠. 네.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유리하고, ESS는 뭐 전 세계 어디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인데 정말 매출은 끝도 없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고, 그러니까 이만큼 매출 성장이 잘 나온다는 건 회사 제품이 지금 어쨌든 잘 팔리고 있는 거죠. 네. PBR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이제 메리츠에서 예측했던 건데 ESS 매출 향후 전망입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날 걸로. 이게 26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 우주가 붙어요. 이 기타 부분이 1480억 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년에 4729억으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내년에 진짜 우주 쪽이, 물론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과 날 때. 그리고 반도체 쪽도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장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ESS는 잘해왔고, 이제 핵심은 반도체랑 우주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그게 이제 주가를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지금 주가는 부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진 시스템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주 나오면 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수주도 계속 확인하고 이런 우주는 실적 보면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검증을 하고, 우리 기대보다 잘하면 그때 주식을 더 사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일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뭐 투자죠. 사실 확인하면서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부분을 관찰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진 시스템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여기서 오늘 공급 계약 공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른 공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